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이기잼 1 마지막 챕터예요. 자, 모듈 7, 이제 법률 좀 보자 이거예요. 자, 내용이 쉬우니까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법률은요, DNCL, 이거 뭐냐? National Do Not Call List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런 광고를 할 때 사업을 하게 되면 콜드콜 한다 그러잖아요, 콜드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전화 돌리는 거예요. 이거 금지다. 이거 불법이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광고 같은 거 전화 받고 싶지 않으면요. 요 사이트 가면 돼요. 이거 정부 사이트예요. 정부 사이트. DNC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 가서 내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이거 공짜예요. 등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이런 광고 전화 안 오죠. 정말로 안 와요. 네.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전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뭐 중국 애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냐?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애들. 보이스 피싱 하는 애들은 어차피 불법이니까 이딴 거 신경 안 쓰죠. 근데요, 다른 데서는요, 진짜로 다 전화 안 와요. 그래서 등록하시면 돼요. 공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이런 DNCL, 이 법률에서 텔레마케팅을 할 때 콜드콜 하는 거요. 이런 거 허락 안 받고 하면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브로커리지는요, 반드시요. 이 내셔널 DNCL 이거 항상 검색해 봐야 돼요. 누군가한테 전화하기 전에. 검색해 보고 여기에 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전화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이게 핵심이에요. 시험 문제로. 반드시 자기네 인터널로 DNCL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내셔널 레벨 아까 그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있는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회사 자체 내에서도 DNCL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건 뭐냐? 어떤 고객이 이 정부 사이트에는 등록을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고객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회사 전화했더니 그 고객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회사 내부의 인터널 DNCL에도 등록해놔야 돼요. 그 사람 전화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화하잖아요. 네, 불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콜드콜을 이런 광고를 텔레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 전화 받는 사람의 콘센트를 받아야 된다. 콘센트를 받아야 되는데 익스프레스 콘센트라는 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전화 받는 사람이 표시했던 거예요. 뭐 사인을 해가지고 나한테 광고해도 돼요? 이렇게 사인한 거예요. 근데 인플라이드 콘센트는 그렇게 정말 사인을 한 건 없지만 그렇게 여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겨진다. 인플라이드라는 건 여겨질 수 있다. 이런 거는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정말 너무도 간단하게 이 인플라이드 컨센트의 한 종류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뭐 수집하는 것도 이런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도 뭐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다 이 컨센트가 필요하다고 동의가. 근데 인플라이드 컨센트라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버스에 치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야? 이머전시 센터로 실려갔어요. 그럼 그 사람 전화번호가 뭔지 이름이 뭔지 이런 거 다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그 사람 다 소식본 뒤져가지고 아이디 이런 거 확인하고 뭐 핸드폰 막 까서 막 보고 하면서 막 전화번호 알아내고 막 뭐 해서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개인정보를 획득할 때는 누구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익스프레스 컨센트. 근데 그 사람 지금 다쳐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네, 위독한 상태요. 그러면 동의를 누구한테 받죠? 받을 수가 없죠. 그때는 우리가 인플라이드 컨센트가 적용된다. 왜? 이 사람은 제정신이었으면 반드시 동의를 했을 거다. 근데 지금 다쳐가지고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동의를 할 것이다 해서 인플라이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인플라이드 컨센트가 많이 적용되는 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그지스팅 릴레이션십 뭐냐면 내 고객이었어요. 그러면요 내 고객이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뭐 세일이나 퍼셔스나 뭐 이런 거 리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6개월 안에 물어본 사람한테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컨센트를 받지 않았어도요 동의를 안 받았어도 인플라이 컨센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죠. 아니면은 점잖게 말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18개월은 뭐냐면요. 이 고객이 저를 통해서 집을 팔거나 사거나 렌트를 했어요. 저를 통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8개월 안에는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없어도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연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목적으로요. 어떻게 나오냐면 딱 이래요. 뭐 나한테 연락이 왔던 사람이다. 근데 8개월 지났다. 8개월. 연락해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이 사람 분명히 내 고객이었어요. 고객인데 지금 2년 된 고객입니다. 2년.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 months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18 months 외우셔야 돼요. 넘어가서 캐나다스 안티 스팸 레지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CASL. 이건 어떤 법이냐면 CEM, 커머셜 일렉트로닉 메시지를 규제하는 법인데요. 이것도 광고, 문자, 메일 보내면 어때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컨센트가 필요해요. 익스프레스가 필요하든 임플라이드가 필요하든 어쨌든 필요한데요. 이런 법에 의해서요.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거, 문자도 규제받고요. 메일 보내는 것도 규제받고요. 카톡 보내는 것도 규제받고요. 그다음에 뭐 인스타, DM 보내는 것도 다 규제받아요. 이렇게 일렉트로닉으로 보낼 수 있는 광고는 다 규제받는다. 이거는 그냥 법이요. 아까 콜드콜하는 것보다 훨씬 그 법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 없이는 광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다음에 이게 이 말이 중요하죠. 코스프리 서브스크라이브 뭐 메커니즘. 이거 뭐냐면 이 구독 취소 버튼을 반드시 그 메일에 아니면 문자나 뭐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거에 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써놔야지. 이런 게 없으면 불법이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그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적용되는 거요. 이거는 이 고객이 원래 나 지금 2년 전에 고객이었다. 그쵸? 2년까지는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죠.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고객이 아니라 그냥 커스터머로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연락한 사람입니다. 그럼 6개월까지는 내가 그냥 연락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나한테 진짜 나를 통해서 거래한 고객입니다. 18months까지 되죠. 근데 이거 캐나다 안티 스팸 레지슬레이션이요. 2년까지 가능하다. 2년. 네. 내 고객, 이거 고객이에요. 고객인 경우에 2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한테 그냥 전화해서 물어본 사람, 그 사람한테는 보내면 안 돼요. 나 독일 못 받았잖아요. 고객한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워놓으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컴피티션 액트, 이거 경쟁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이 법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분이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게 커미션 오브 뭐 컴피티션 뷰로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컴피티션 액트가요. 크리미널 이 안에 크리미널 조항과 시빌 조항이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웃긴 게 뭐냐면 듀얼 트랙이라는 게 웃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듀얼 트랙이다. 뭐냐면 시빌에 있는 어떤 조항이 크리미널에도 있네. 크리미널에 있는 조항이 시빌에도 있네. 이 소리는 뭐예요? 만약 내가 한 가지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크리미널과 시빌을 다 어긴 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시빌을 어기면 우리가 벌금을 받겠죠. 근데 크리미널을 어기면 우리가 감옥 가겠죠. 근데요, 이 컨디션 액트는 내가 뭘 어겨도 어떻다고요? 듀얼 트랙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시빌에도 있고 크리미널에 있다. 그럼 뭐예요? 시빌 조항, 크리미널 조항 다 어겼다. 그럼 뭐예요? 감옥 갈 수 있고요. 실제로요. 이거 뭐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요. 상관없지만 이거 막 뭐 10년형도 받고 막 그래요. 막 벌금이 몇십억 나오고 그래요. 이거 진짜 컴피티션 액트는요. 이런 북미나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학생분들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했었죠. 그 윈도우에다가 지금 익스플로러 넣어가지고 정부로부터 이 컴피티션 액트에 그 지금 반독점 경쟁법 뭐 이런 거 때문에 벌금 몇 조를 두들겨 맞았죠. 그렇죠? 몇 조인가 몇 천억인가 맞죠? 뭐 구글이 어디랑 뭐 협방을 하려 그래요. 그거 못하죠. 컴피티션 액트 때문에. 예, 이렇게 강력한 법이 우리 리얼터한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컴피티션 액트가 발동합니까? 자, 광고했을 때도 광고를 잘못하면 컴피티션 액트가 발동해요.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왜냐면 컴피티션 액트는 경쟁을 하라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컨스피어시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공모한다, 결탁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2명 이상의 어떤 리얼터나 뭐 이렇게 몇 명이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이 금액으로 해버리자.
그게